안녕, 피타고라스 선생이야. 오늘도 돈의 흐름을 읽는 공식 하나 알려줄게.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소문이 돌고 있어. 스페이스X가 한국에서 청약을 추진한다는 거야. 스페이스X가 한국에서 청약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터졌어. 상장하면 시가총액 세계 6위야. 이게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시장이 이미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게 핵심이야. 주가가 움직이고 자금이 몰리고 있거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미 한국 증시에서 우주항공 ETF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야. 한 주 만에 ETF 4개가 동시에 상장됐고 거래량이 50% 이상 터졌어. 이런 일은 흔하지 않아. 스페이스X 관련 지분 비중이 무려 40%짜리 ETF까지 나왔거든. 이 숫자가 얼마나 파격적인 건지 뒤에서 다른 ETF들이랑 비교해서 제대로 설명해 줄게. 이런 흐름 우리 교실에서는 실시간으로 잡아내고 있거든. 자세한 건 나중에 알려줄게.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알고 있는 것, 그게 투자에서 가장 큰 무기야. 지금 그 방법 알려줄 테니까 끝까지 따라와. 오늘 영상에서는 스페이스X 상장 소문의 진실부터 관련 ETF 분석, 그리고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알려줄게. 단순히 정보만 줄 게 아니야. 돈을 지키면서 수익을 내는 방법까지 같이 짚어줄 테니까 집중해. 지금부터 제대로 파헤칠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 준비됐으면 바로 시작한다. 자, 1교시 시작할게. 스페이스X 상장 소문이 진짜인지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까 잘 따라와. 먼저 회사 자체를 알아야 소문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 모르면 소문에 흔들리고 알면 기회가 보이거든. 먼저 스페이스X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부터 알아야 해. 2026년 4월 기준으로 기업 가치가 3,500억 달러야. 이게 어느 정도냐면 상장하면 세계 시가총액 6위에 바로 올라가는 수준이야. 1위부터 5위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이야. 스페이스X가 그 바로 뒤에 붙는 거지. 비상장 기업인데도 이 순위라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감이 오지? 2025년 말에 2,100억 달러였는데 불과 몇 달 만에 67%나 뛰었어. 재사용 로켓 팔콘과 스타쉽 개발이 가속되면서 가치가 폭등한 거지. 7%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와.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약 350조 원인데 스페이스X는 그 1.4배야. 그게 몇 달 만에 67%나 더 올랐다는 거야. 이런 속도는 전 세계 어디서도 보기 힘들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짚을게. 2026년 4월 12일 기준 스페이스X는 한국 상장을 공식 발표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돌고 있는 건 기대감이지 확정된 사실이 아니야. 흥분하기 전에 냉정하게 봐야 해. 소문은 소문이고 팩트는 팩트야. 투자는 기대감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면서 해야 하거든. 이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가르는 거야. 그런데도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 2026년 4월 첫째 주에만 우주항공 ETF가 4개나 동시에 상장됐거든. 코덱스, 에이스, 타이거, 크로스오버, XOVR까지 완전 우주 ETF 러시아. 이렇게 4개가 한꺼번에 나오는 건 자산 운용사들이 그만큼 수요를 받다는 뜻이야. 운용사들은 수익이 날 곳에만 상품을 내거든. 즉 소문인데도 시장 참여자들의 수요가 실제로 엄청나다는 거야. 그게 핵심이지.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할 건 XOVR, 크로스오버 우주항공 ETF야. 스페이스X 관련 지분, 그러니까 SPB 비중이 무려 40%야. 다른 ETF들이 10에서 30% 수준인 걸 생각하면 단일 종목 최대 비중이야. 쉽게 말하면 XOVR 100만 원어치 사면 그중 40만 원은 스페이스X에 연동되는 자산을 담고 있는 거야. 이 집중도가 얼마나 파격적인지 느껴지지? 그래서 스페이스X 뉴스에 가장 크게 반응하는 ETF가 바로 XOVR인 거야. 근데 이 ETF들 중에서 어떤 걸 사야 하고 어떤 건 조심해야 하는지 그건 뒤에서 정리해 줄 테니까 끝까지 봐. 성향에 따라 골라야 하는 ETF가 달라지거든. 공격적인 사람, 안정적인 사람, 균형 잡힌 사람, 각각 전략이 달라. 자, 2교시 들어간다. 숫자로 보는 우주 ETF 전쟁 핵심을 뜯어보자. 숫자를 알아야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어. 느낌으로 투자하는 건 도박이고 데이터로 투자하는 건 전략이야.
먼저 4개 ETF를 숫자로 비교해볼게. XOVR은 주가 12,500원에 거래량 150만 주, SPB 비중 40%야. 코덱스는 11,800원에 120만 주, SPB 비중은 30% 정도 되고, 에이스랑 타이거는 둘 다 13,200원에 거래량 110만 주야. SPB 비중은 20%와 15%로 낮은 편이지. 숫자만 봐도 성격이 달라. XOVR은 집중형, 에이스 타이거는 분산형이야. 재미있는 건 거래량이야. 스페이스X 청약 소문이 퍼지면서 거래량이 50% 이상 뛰었어. 우주항공 ETF 전체가 4월 첫 주에만 5에서 8% 올랐거든.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쏠렸다는 증거야.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기관 자금도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아. 거래량은 속일 수 없어. 사람들이 실제로 지갑을 열었다는 뜻이거든. 여기서 SPB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해 줄게. SPB는 스페이스X의 비상장 지분을 보유한 상장 회사야. 스페이스X를 직접 살 수 없으니까 SPB를 담고 있는 ETF를 통해 간접으로 투자하는 구조인 거지. 비유하자면 맛집을 직접 사기는 어렵잖아. 그 맛집 주식을 보유한 투자회사 주식을 사는 것과 비슷한 구조야. SPB가 스페이스X 지분을 들고 있고 ETF가 SPB를 담고 우리가 ETF를 사는 거야. 3단 구조인 셈이지. 근데 여기서 양면을 다 봐야 해. 글로벌 우주 시장이 2030년까지 1조 달러로 성장한다는 전망이 있어. 모건 스탠리 리포트에서 나온 숫자야. 스페이스X가 그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나사와 아르테미스 계약도 따냈어. 이건 단순히 민간 기업이 아니라 미국 정부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라는 뜻이야. 기회는 분명히 있어. 근데 그만큼 리스크도 명확하게 존재해. 양면을 같이 봐야 해. 반대로 리스크도 만만치 않아. $1 환율이 1,450원이거든. 이 ETF들은 달러 자산 비중이 높아서 환율이 움직이면 수익률이 확 바뀔 수 있어. 환율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숨은 변수야. ETF 자체가 10% 올라도 환율이 역방향으로 움직이면 실제 수익은 절반이 될 수 있어. 반대로 달러가 강세면 주가가 그대로여도 원화 수익이 더 생기기도 해. 환율을 무조건 체크해야 하는 이유야. 특히 XOVR처럼 SPB 비중이 40%나 되면 스페이스X 관련 뉴스 하나에 ETF 전체가 출렁여.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은 셈이야. 이건 양날의 검이라는 거지. 좋은 뉴스가 나오면 빠르게 오르고 나쁜 뉴스가 나오면 빠르게 빠져. 변동성이 크다는 건 기회도 크고 위험도 크다는 뜻이야. 내성이 약한 사람이 XOVR을 올인으로 들어가면 마음이 버텨내기 힘들 수 있어. 성향을 먼저 파악해야 해. 전문가들 의견도 정리해볼게. 수페TV 분석가는 상장시 시총 6위 직행이라 우주 ETF 비중 확대 적기라고 했어. 삼성자산운용은 SPB 40% 편입하면서 스페이스X 성장성을 강조했고 시장 애널리스트들은 SPB 비중이 10에서 40% 사이인 ETF들이 로켓, 나사 계약 같은 이벤트에 직접 수혜를 받는다고 분석했어. 의견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건 하나야. 우주항공 섹터의 성장, 그리고 스페이스X가 그 중심이라는 거야. 타임라인을 쭉 보면 2025년 말에 기업 가치 2,100억 달러였던 게 불과 몇 달 만에 67% 올랐어. 4월 초에 ETF 4개가 동시 상장되면서 거래량이 폭발한 거야. 그리고 4월 12일 현재까지 공식 발표는 없어. 시장이 먼저 달려가고 사실은 아직 따라오지 않은 상황이야. 이게 바로 지금 이 시장의 특성이야. 기대감이 현실보다 앞서 달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해. 자, 마지막 교시야. 아까 말한 그거 지금 알려줄게. 어떤 ETF를 어떻게 살 건지, 어떤 상황에서 팔 건지 전략을 잡아줄게. 어떤 ETF를 골라야 하느냐?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해. 공격적으로 가고 싶으면 XOVR이야. SPB 비중 40%로 스페이스X에 가장 집중된 ETF거든. 스페이스X 상장이 현실화되면 XOVR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반응할 거야. 단 뉴스 하나에 흔들리는 걸 버텨야 해. 강심장이고 단기 수익에 집중하는 타입이라면 XOVR이 맞는 선택이야. 균형 잡힌 투자를 원하면 코덱스가 낫지. SPB 비중 30%, PER도 17.2배로 가장 낮아. 안정적으로 가려면 에이스나 타이거를 봐. SPB 비중이 15에서 20%라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거든. PER이 낮다는 건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이라는 의미야. 코덱스가 균형형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지표를 보여주고 있어. 에이스와 타이거는 우주항공 전반에 분산되어 있어서 특정 이슈에 덜 흔들려. 처음 진입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나을 수 있어.
근데 어떤 ETF를 고르든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게 있어. 첫째, SPB 비중을 꼭 확인해. 둘째, 환율 변동을 체크해야 하고. 셋째, IPO가 확정된 게 아니니까 소문에 올인하면 절대 안 돼. 이 세 가지는 전략의 기본이야. 하나라도 빠뜨리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 특히 손절 라인은 미리 정해놔야 해. 감정으로 판단하면 작은 손실이 큰 손실이 되는 거야. 시나리오를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봐. IPO가 확정되면 관련 ETF가 20에서 30% 뛸 수 있어. 반대로 지연되거나 취소되면 10에서 15% 조정이 올 수 있어. 양쪽 다 대비해야 해. 시나리오 A가 오면 XOVR 비중을 늘리고 시나리오 B가 오면 분산형 ETF로 갈아타는 게 맞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미리 정해놓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아. 즉흥적으로 반응하면 늦어. 내가 추천하는 전략은 이거야. 지금 당장 올인하지 말고 소액으로 분산 진입해. 그리고 뉴스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IPO가 공식 확정되면 그때 비중을 늘려.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야. 시장이 흥분하고 있을 때 냉정하게 버티는 사람이 가장 좋은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어. 소액으로 먼저 자리 잡고 확인되면 크게 가는 거야. 이게 리스크를 줄이면서 기회를 잡는 방법이야. 한 가지 확실한 건 우주 산업 자체는 진짜 성장하고 있다는 거야. 2025년 기준 4,500억 달러 시장이 2030년에 1조 달러까지 간다는 전망이 나와 있어. 스페이스X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이 섹터 자체의 성장은 팩트야. 한국이 이 흐름에서 발빠르게 ETF를 출시한 건 그만큼 시장에 확신이 있다는 증거야. 자산 운용사들이 아무 근거 없이 상품을 만들지는 않거든. 지금 우주항공 ETF에 관심 갖는 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투자야. 방향 자체는 맞아.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교실 학생들은 어떻게 접근했냐면 말이야. 우주항공 ETF 소문이 퍼지기 전에 이미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어. 핵심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고 바로 판단하고 즉각 대응한 결과야. 소문이 뉴스가 되기 전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리스크 경고도 함께 받으니까 무작정 달리지 않아도 됐어. 혼자서 모든 정보를 찾고 판단하는 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수도 많아. 검증된 흐름 안에서 같이 움직이는 게 훨씬 효율적이야. 시장은 하루 이틀 사이에 완전히 뒤집히잖아.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ETF 가격은 움직이고 있어. 혼자서 뉴스 찾아보고 판단하는 건 한계가 있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고 바로 대응하는 게 승률을 높이는 길이야. 우주항공 ETF가 이번 주에 이렇게 움직인다면 다음 달에는 어떤 흐름이 올지 예측하고 대비하는 게 진짜 투자야. 단순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흐름을 읽고 앞서가는 거야. 그게 우리 교실에서 매일 하는 일이야. 오늘 배운 걸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스페이스X 기업 가치는 3,500억 달러, 상장하면 세계 6위야. 근데 지금은 공식 발표가 없어. 소문이 시장을 먼저 달리게 하고 있는 상황이야. 우주항공 ETF 4개가 동시에 나왔고 SPB 비중에 따라 성격이 완전히 달라. 내 성향에 맞는 걸 골라야 해. 공격적이면 XOVR, 균형이면 코덱스, 안정적이면 에이스나 타이거야. 그리고 어떤 ETF든 환율과 IPO 확정 여부를 꼭 체크해. 다들은 스페이스X 상장 어떻게 보고 있어? IPO 된다고 보는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는지 댓글로 알려줘. 실시간으로 우주항공 ETF 분석 받고 싶으면 우리 교실에 들어와. 선착순이고 무료니까 부담 없어. 들어오는 방법은 화면에 나오는 대로 따라오면 돼. 같이 흐름 읽어보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자 김한나예요. 지금부터 교실 입장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이 링크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입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교실 입장 전에 간단하게 선생님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밑에 입력창이 있으니 차근차근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끝났다면 여기 체크 버튼 눌러주시고 제출을 누르시게 되면 신청이 완료됐네요. 간단하고 쉽죠? 교실이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신청하신 순서대로 입장을 도와드리는 연락을 순차적으로 드리고 있으니 연락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